네. 원래 토론을 우리 절에 계신 스님들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데, 지명 토론자들이 토론한 내용하고 겹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지명 토론자들부터 하고, 그 스님들께서는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각 발표자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우선 중부대학의 김동환 교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토론이 제일 먼저 하게 된 것은 이제 이 학술 대회를 주관하는 박 교수께서 토론문을 제일 먼저 이제 실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본래 이제 발표 논문 순서대로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일 텐데, 제가 이제 토론하게 된 논제는 동아대 최영호 교수의 수륙제 불서와 보건사 간행 법계성범 수륙성의 수재 의궤의 논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께서 중국 양조에서 시작된 수륙제 그리고 수륙서의 편찬 과정을 먼저 살피셨고, 그리고 이 수륙서가 우리나라에 전래돼서 조성되고 유통된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기술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명종 20년 이곳 가야산 보건사에서 개간한 법계성범 수륙성의 수재의궤, 이 목판본을 서지적 형태, 구성 체계, 본문 내용 등등으로 해서 그 이전의 판본인 성종 원년, 흔히 이제 왕실 판본이라고 그러는데, 왕실 판본하고 대비를 해서 관계성을 또 언급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곳 보원사가 이 책의 조성 불사로 인해서 15세기, 16세기 당시 서산 지역과 그 인근 지역 사회의 어떤 역할 내지는 의의, 그리고 이 책의 문화적 의의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발표면을 작성하고 또 발표도 간략하게 그렇게 알아듣기 쉽게 발표를 해주셔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토론에 나설 내용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냥 서지적인 입장에서 몇 가지만 이제 소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첫째로 법계성범 수륙성의 수재의궤는 본래 이제 남송시대 때 집안의 저술인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왕실 판본으로 김수원의 발문이 들어있는 책이 이제 처음으로 보이는데, 김수원 발문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편찬자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요 용어의 문제, 아주 지엽적인 문제고 별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교수님 논문 중에 보면은 이제 결론 부분에서는 이제 편찬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본문 내용 중에 여러 곳에서 저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술하고 편찬은 좀 저작성이 다르니까 편찬으로, 이게 1차적인 저술은 아니니까 편찬으로 정리를 해서 좀 통일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곳 보건사에서 개간한 책이 성종 원년에 간행된 왕실 판본하고 대비를 해서 자세하게 이제 대비를 해주셨는데, 권수제, 판심제, 권미제, 개선, 행자수, 판구, 어미, 이와 같은 이제 형태사항하고, 그 다음에 서체, 그 다음에 또 이체자가 하나 들어있는데, 이체자, 글자의 배열 위치, 편제목, 편수, 본문 내용, 이게 다양한 이제 기준에서 왕실 판본하고 서로 이제 일치, 부합한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좀 차이 난다고 한다면은 이제 광각이
쌍변이냐 단변이냐 이렇게 차이가 보이는데 실은 또 뭐 권수제의 사진을 보면은 그거 뭐 또 그렇게 뭐 별로 다른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일치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왕실 판본을 저본을 한 건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이 정도의 특징이라 그러면은 복각본으로서의 특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복각본의 표현을 이제 안 하셨고 뭐 새롭게 이제 판화본을 정설해서 새롭게 개관한 판이라면은 조금 차이점을 좀 더 발견해서 부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법계성범 의궤의 이제 전례본은 문화재로 지정되는 사례를 보면은 이제 왕실 판본은 뭐 보물로 돼 있고 각 사찰에서 복각본 계열은 이제 지방문화재로 지금 많이 지정이 되어 있는 그 상황인데 교수님께서 마지막 편에 이 책의 그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봉헌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하셨고 그리고 목판이 있으니까요. 목판 그 가치와 더불어서 이 책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 조금 포괄적으로 이제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방문화재 향후에 또 좀 더 시일이 지나게 되면은 그보다 더 높은 가치로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서술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저는 이제 토론 내용이고요. 다시 한번 자료를 수집하시고 또 오늘 발표를 하시는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최호 교수님이 발표하신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김동완 토론자께서 토론하시는 내용에 보면은 그럼 이 목판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해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느냐 하는 내용인데, 그건 아까 우리 이성재 박사께서 발표를 하실 때도 약간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최호 교수님이나 이성재 박사께서 편하신 대로 한마디씩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예. 김동완 교수님 그 지적 감사합니다. 그 첫 번째 편찬 요거는 제가 써놓고 읽어보니까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다시 일괄 통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복각 여부인데 저도 사실은 복각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니까 73쪽에 보면은 자료집에 있습니다. 그 간행정보 끝머리에 보면은 이 글자 때문에 제가 그 해석을 새롭게 간행했다 이랬는데 보원사 신계관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하고 복각본 저도 복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이제 원문에 이렇게 써놔니까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사실 제가 조금 이제 주목을 해가지고 글을 쓰다 보니까 조금 제가 좀 전달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좀 더 제가 사실은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사주 단변, 사주 쌍변이냐 아니면은 권점이 빈도수가 더 많으냐, 복각본일 때는 더 적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고. 그 다음 끝머리에 금미제의 위치만 다를 뿐입니다. 그런 정도 뿐이니까 복각이라고 판을 보니까 복각일 가능성도 충분히 낮은데 이게 글자 굵기도 굵고 그래서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복각본인데 이제 요거를 제가 말을 할 때에 전달을 할 때에 요걸 좀 더 고민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화재 가치를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의도는 알았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일방적으로 말을 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겠다. 그래서 이제 요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앞으로 전략적으로 이 문화재 이런 걸 할 때에 좀 접근해야 될, 우리가 까먹지 않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묘벽 인화경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 묘벽 인화경의 판은 현재 그 2017년에 이미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준할 수 있는 가치를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은가. 거기에다가 또 아울러서 하나가 이제 현존 판본, 목판을 보면은 하나가 결자인데 요번에는 보각이 되었고, 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남아있는 목판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오래된 거기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해서 이거를 이야기를 하자. 그 다음 이거는 다른 역사적 문화는 역시 이 조직 체계 교속이라든지 사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세밀하게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가치를 할 때는 두 가지 묘벽 연화경과 항상 같은 그 의미로 해석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기 여기에 대해서 우선 좀 한번 잠깐 인정하시죠. 궁금해야 지금 확실하게 풀리는 아니다. 예, 불교문화재연구소 이성주입니다. 저는 그 한 세 가지 질문 중에 제일 마지막에 요 지정가치 관련해서 그거만 제가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경판이 이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고 내지는 또 관심을 갖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해인사 8만 대장경, 그리고 그건 뭐 일찌감치 이제 국보 보물로 사간판까지도 이제 지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는 저기 경기도 불암사에 있는 석시원류, 그 정도가 지금 사실은 국가지정으로 되어 있고, 그 외 지방문화재로 보면은 하동에 있는 쌍계사 또는 의왕에 있는 청계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쌍계사 소장경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가 통으로 이렇게 지방 유형으로 지정이 된 그런 사례가 사실은 그동안에 있었고요.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저희 종단에서는 저희가 이제 연구소에서 이제 문화재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불교문화재 일제조사라는 사업이고, 그래서 그 문화재청하고 이 경판에 대한 보존 관리가 사실은 제일 시급한데 그 외에 사실 관심이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사찰 목판 일제조사라고 그 사업을 한 6년 동안 진행했습니다. 그게 14년도부터 19년 요때까지 진행을 했는데, 당시에 여기 이제 박문열 교수님, 오영석 교수님 뭐 다 그때 이 사업에 이제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 사업의 결과물로 이제 이 지정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너무 많은 경판이 사실은 뭐 박문열 쌤도 그렇고 임난 이전본, 그러니까 저희가 한 16세기, 17세기 중반 이상이 되는 경판은 사실 굉장히 소중하다. 이래서 그런 취지에는 동감을 하지만 너무 한꺼번에 지금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우선 기준이 될 만한 기준작들을 먼저 좀 선별을 하자, 이렇게 해서 뭐 강화도에 있는 전등사, 법화경, 그리고 여기 지금 계심사, 또 작년인가요? 거기는 이제 하동에 있는 쌍계사에서 경판도 거기도 한 3종, 4종 정도가 국가 지정이 됐고, 그 외에도 지금 뭐 청도 운문사라든지 몇 군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서라든지, 이게 순서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16세기 경판들이 일단 지정이 되고 있는 수준이고, 거기에서 뭐 가치적인 면에서는 벌써 지금 계심사 때 지정될 때 어느 정도가 정리가 됐고, 여기 지금 뭐 법계성분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그런 가치는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아마 최근에 또 여기 경판들이, 보원사 경판이 지금 충남 지정 올리려고 지금 이렇게 뭐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오영석 교수님 좀 토론하실까요? 인천대학의 오영석 교수입니다. 네, 오용섭입니다. 저는 그 보훈사에서 개판한 목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도 하고 또 토론도 했으면 합니다. 수년 전이었죠. 이 앞에 있는 그 목판이 계심사에 있을 때에 조사차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목판을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놀란 점은 두 가지 점인데, 첫 번째는 휘어진 목재라도 그걸 목판으로 잘 활용했구나. 두 번째로는 장판, 그러니까 한 면에 2장, 3장까지 이렇게 새겨진 목판들이 참 많이 있구나.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도 다 목재를 있는 그대로 잘 활용하려고 했던 점에서 기인한 거거든요. 장판의 경우 목판은 그 1-2장을 한 면에 새기는 것은 고려시대 때 고려사 기록을 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2장 정도 새기는 것은 별게 아닐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목판하면 해인사의 대장경판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형으로 보기 때문에 목판의 한 면에 1장, 또 뒷면에 1장에서 목판은 앞뒤로 2장이 새겨지는 거로구나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은, 보온사에서 가능한 그런 목판들은 기존의 그런 그 정형화를 벗어나 가지고 어쩌면은 자연스럽게 목재를 활용해서 책판으로 만든 예술 작품까지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목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판은 무슨 재료, 어떤 나무로 이것을 만들었을까 많이 생각을 해봤었는데, 마침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좀 조사를 했는데 단풍나무속, 자작나무속 이러한 2종류로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교과서나 백과사전을 한번 펴보면은 우리나라의 목판 재료는 그 3번 나무와 돌배나무를 쓴다,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건 이제 해인사 대장경판의 목재의 재료를 조사한 결과인데, 요즘에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 원래 그 목재를 그 목재가 3번 나무, 돌배나무라고 밝힌 박상진 교수를 한 2년 전에 만날 일이 있어서 언뜻 한번 물어봤었어요. 주위에서 이런 식의 또 의문을 제기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니까, 과학기술이 발전됐으니까 혹 또 변화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때 시료를 균형 있게 채취해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그대로일 겁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기존의 대장경판 같은 관판은 돌배나무와 3번 나무를 썼다면은, 그게 조선시대 사찰판의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유형의 그 나무를 썼다고 했을 때, 그 중에서 휘어진 나무라든지 또 고봉화상 선료 같은 경우는 6장이 앞뒤로 다 새겨져 있는데, 그런 경우 그런 나무들은 어떤 목재를 사용했는가, 이거 밝히는 것이 이게 그 보온사 개판의 목판의 가치를 더 올리고 또 특색도 나타내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풍나무 속 아니면은 자작나무 속에 그치지 않고 특별한 나무 목재 유형의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이 지역에서는 이런 나무를 잘 자연스럽게 활용해가 사용했다, 이렇게 밝히는 것이 이 목판의 가치를 올리는데 큰 기여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죠. 여기 우리 보온사에도 정자를 그런 걸 하나 만들었던데, 사실 개심사에 가면 범종각 건물에 기둥, 사주가 다 휘어진 나무를 통해서 세워져 있어서 사실 예술적인 측면이 보이거든요. 그런 그 정자 모습을 만든 게 우리 국내에도 많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목재 문제는 기존의 학설도 조금 변경시킬 필요도 있고, 보온사 간행의 목재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는데 밝혀줄 기회를 가진다면 더더욱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제 불교문화재연구소라든지 좀 주도가 되어줘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보존 환경과 시설 문제인데, 지금 저렇게 있어서 안정돼 배기는 하지만은 현재 보온사는 이제 중창을 앞두고서 설계도가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바로 이 판목들을 보관할 수 있는 장판각이라든지 어떤 건물이 그 설계도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커다란 장판각 같은 게 아니라도 좋죠. 한 예를 보면은 속초 신흥사에 가면 유물 전시관이라고 해서 만들어 있는데 거기에서 목판을 보관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다른 유물과 함께 보관하더라도 이 목판을 보관할 수 있는 그 다른 좀 좋은 시설이 있다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목판을 잘 보존할 수 있는 환경을 갖다가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이 보훈사 문제가 아니라 불교문화재연구소고 문화재청이고 충남도고 다 이렇게 보훈사까지 같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야 되는데 맨 먼저 이런 것을 제안해 주는 것은 보훈사 측이어야 되고 보훈사 측을 또 지원해 주는 곳은 불교 문화재연구소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힘을 합해서 이 최고의 이 자연스러운 예술 작품으로 볼 수 있는 이 목판들이 문화재로 지정되고 앞으로 더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더 보존 환경이 좋게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측면에서 불문연의 이송재 팀장께서 좀 보다 건설적인 좀 어렵다 이런 말씀 마시고 좋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하는 식으로 하면 나중에 이야기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박사님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뭐 다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보훈사나 아니면 불교문화재연구소나 또 문화재청이나 뭐 이렇게 이런 여러 기관들이 합동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해 달라는 어떤 시포함도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예 말씀하세요. 예,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그래도 하나는 제가 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우선은 저희가 목판 일제 조사를 이렇게 6년간 진행을 하기는 했지만 물론 아까도 오늘 발표에서도 이제 화주 예산 확보 문제가 사실은 되게 컸었죠. 그래서 예산만 많으면 뭐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6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는 사실은 목판 현황 조사 하는데도 사실 급급했던 게 사실이고요. 경판이 사실은 저 뒤에 이렇게 있지만 꺼내보면은 이게 순서도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느 경전에 무슨 내용인지도 사실은 판 하나하나를 보면은 알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판심제나 장차도 저희가 요즘 책 엮듯이 1, 2, 3, 4 이런 순서대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뭐 제각각으로 파진 경우도 많고 특히 지금 보건사에 가지고 있는 뭐 예수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판 모양도 진짜 다 각양각색이라서 사실 좀 정리하는데 애를 먹긴 했는데 특히 이제 저도 사실은 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사실 오영섭 쌤 말씀에 제가 되게 동감을 하는 게 판정에 대한 수정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시에 이제 해인사 대장경 쪽에도 같이 뭐 여러 가지 일을 좀 참여하긴 했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이제 현황 조사를 하고 국가지정문화재가 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해서 또 이게 각 지자체, 각 사찰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물론 여기까지를 저희 연구소가 다 담당을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이게 지자체로 내려가서 각 사찰 내지는 본사에 이게 개입이 되면 특히 저희 총무원이나 불교문화재연구소의 역할이 또 되게 크진 않습니다. 이게 또 저희한테 뭐 물론 자문을 구하기는 하지만 대다수는 또 각 지역 내지는 지자체 사찰에서 또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좀 그런 역할까지는 저희가 뭐 총무원에 있는 기관으로서 불교문화재연구소가 있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순희 현 문화재위원께서 토론을 하시겠는데요. 그러면 두 분 거 말고 다른 분들 거 좀 해주세요. 예.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소영 선생님 글을 읽고, 그러니까 의견 여기다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 마애불상의 모델이 되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미륵보살과 봉주현 관음보살로 구성된 거 추정된다, 이렇게 이제 좀 추정성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그러니까 그 원인 관계가 드러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뭐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좀 추가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첫 원고에는 없던 안테무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받은 부분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불교가 그러니까 안테무나가 아주 오래 전부터 있긴 했지만, 특히 조선 왕실에 있어서 안테무나가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어졌을 때 불교가 어떤 영향을 미쳐서 자리를 잡게 되어진 건지, 그래서 아까도 이제 석등 이름을 갑자기 잃어버렸는데, 그런 것들이 불교 양식이 많이 보여진다고 했잖아요. 밑에 그 연화문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불교와의 조선 왕실과의 안테무나의 그런 영향 관계들, 이런 부분들도 조금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추정성이 아니라 뭔가 근거에 입증한 그런 서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다면 훨씬 더 이게 좀 설득력이 있고 좋은 그 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제일 관심 있게 읽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재근 스님 글이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뭐 역사나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사실은 그 활용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K컬처라는 말을 많이 하죠, 요즘에. 근데 이제 저의 생각은 K컬처가 지금 당장의 어떤 아이돌이나 뭐 이런 한국의 그 아이돌 댄스나 그 음악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것들부터 시작하는 K컬처가 세계화가 됐을 때 그게 오래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동안 제가 문화재청하고 관련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많이 느낀 거는 이게 좀 그 체계화가 되어지지 않고 있구나라는 거, 비슷한 작업들이 여기저기서 되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큰 그림에서 체계화를 시킬 만한 그런 시기가 이제는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좀 저는 이제 국제적으로 좀 아까 이제 K컬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적인 그런 컨설팅을 하는 그런 션을 해주는 곳에 의뢰를 해서 어떤 모델 개발을 하고,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어떤 모델링은 할 수 없지만은 사례 발굴을 하나 해서 해준다면은 그것이 우리나라의 그 문화의 기틀을 좀 단단하게 하고 세계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건사에서 하고 있는 지금 이제 이런 그동안 몇 년 동안 하고 있던 작업들이 이렇게 파편적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어떤 밑그림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그거와 더불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래서 문화재청의 그런 계획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궁금합니다. 네, 이상. 네, 우리 성 교수. 예, 김순희 교수님의 그 지당하신 지적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글을 적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좀 가볍게 다루고, 어떤 것은 무겁게 다루고, 어떤 것은 그냥 이미 좀 알려진 것들 좀 지나치고 갈까 하는 차원에서의 문제였는데, 그것을 정확히 좀 집어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그 소형 금동불이 그 마애불이나 섭불뿐만 아니라 대형 불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모델이 되었다는 것은 기존에 이제 학계에서 이미 다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소수리망 2년 때 불교가 들어올 때도 경문하고 불상하고 같이 들어옵니다. 그 불상은 대형 불상이 아니고 소형의 금동불상이었던 것으로 저희가 대체로 보고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큰 불상을 만들고 법당에 안치해서 불교가 공식적으로 그리고 번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고요. 또한 그 황룡사도 불상을 만들 때 천축국에서 아유광이 동처를 보내와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때도 아마 저희 학계에서는 아유광상이 원하는 바대로 모델을 보냈던 것을 토대로 해서 황룡사 불상을 만들 것으로 보고, 그 황룡사에 축토된 작은 불상이 하나 있는데 그걸 아유광상 형식이라 해서 그게 모델이 되었다고 지금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그 내용을 제가 이제 가볍게 그냥 지나치듯이 좀 언급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산 마애 용현리 마애 열애 3존상의 도상 문제는
이미 미술사학계에서는 뜨거운 뭐 논쟁거리였고 아직까지도 아까 우리 정재규 위원님께서도 수기삼전으로 이제 이렇게 좀 말씀하셨던 바가 있는데 뭐 그런 학설도 있고 근데 도상적으로 보면은 고대 불상은 명문이 없는 한 뭐 정확히 어떤 불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지금 협시 불상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초기에 뭐 간다라 불상이라든지 중국 초기에 보면은 대체로 석가 열애의 협시는 간음과 미륵으로 보는 경향이 도상학적으로 그렇게 다 대체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산마의 삼전불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은 자협시는 방가 사유상을 하고 있는 단독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협시로 등장할 때는 보살일 건데 그건 대체로 미륵의 사유로 보고 있고 우협시로 조성된 가슴에서 이렇게 두 손으로 보조를 받쳐든 불상은 일본의 호류지에 있는 몽전 간음상이라든지 그다음에 흔납 보물 중에 분명하게 간음보살이라고 명문이 나와 있는 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아갈라라고 보기보다는 인도의 사례나 초기 때 그 불삼존이 완전히 생략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음과 미륵 이렇게 협시로 들어온 불상으로 삼존을 구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저는 좀 더 합리적이라고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안태 문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삼국시대부터 김유신이라든지 그 가야의 구영왕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태를 묻었다는 기록이 나오고 그 태실도 흔적들도 지금 조사가 된 예가 있는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그 스님들의 부도와 같은 형태는 아닙니다. 그냥 무덤 형식으로 적석을 쌓아놓는 형식으로 이렇게 발견된 사례는 있는데 이것이 불교가 이런 왕실이나 그 귀족들의 이 장태 문화에 영향을 줬는지 아니면 역으로 뭐 이런 것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그 나타나는 조형성은 분명하게 스님들의 부도에서 탑을 세우는 것을 아마 왕실에서 좀 받아들였다고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이 아닐까. 왜냐면은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조형적인 언어들이 다 극락왕생이라든지 이런 것과 좀 관련 연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태라는 것도 뭐 평안을 기원하고 또한 돌아가신 분들이 또 물론 살아있는 분입니다만 그런 것과 좀 같은 뭐 염원의 기원들이 서로 상동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나중에 하도록 더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시죠. 예, 우리 저기 장박사님. 예. 예, 문화재청의 정재규입니다. 선생님께서 그 질문은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활용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활용에 맞춰가지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일단 결론을 말씀을 먼저 드리면, 선생님 의견에 전적으로 일단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방향성도 중요할 것 같고요. 누구에게 어떤 것을 의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10여 년 정도의 그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한 정책 개발이나 또 발전 방향 이런 것들 보면 컨설팅은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계적으로도 조금씩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이 많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러니까 어떤 누구에게 맡기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이 의외로 현 소장처에 계신 분들의 고민보다도 덜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데는 또 지나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활용의 중심은 역시 그 유물과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일단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활용의 첫발이 그 알리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해당 유적이 있고 해당 유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중심으로 한 시간과 공간의 역사성. 제가 이제 잠깐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가운데 이제 남겨진 인물이라든지 유물과 유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충분하게 먼저 공유를 하고 난 다음에 전문기관의 어떤 컨설팅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책 수립이 조금 더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접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그렇고 문화재청에서도 조금 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하원칙을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반드시 그냥 활용을 해서
어떤 체험이라든지 단순하게 생각하는 활용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 정도 범주는 넘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지면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문화재청도 뭐 당장은 어렵지만 그러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젊은 친구들이 조금 더 이제 좀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할 단계에 된다면 저는 뭐 금세 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그분들 때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방향으로 정립이 되고 정책도 수립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 저기 이 발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갑자기 와주셔서 참 감사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듣고 나니까 어떠신지, 앞으로 또 어떻게 하면 보호사가 더 잘 될 수 있겠는지 꼭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거를요, 갑자기 그렇게 주문을 하시면은 그래요. 저는 숨고 싶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답은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사실 제가 여기에 토론문에 제 이름이 없잖아요. 제 글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딱 내리니까요, 여기 왜 왔니? 그러더라고요. 나 토론하는 거 시찰하러 왔다 그랬어요. 토론 잘하는지 못하는지 시찰하러 왔다 그랬는데, 예, 하여튼 그랬는데 어떻게 이제 토론 뭐 비슷하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훈사에 와서 처음 딱 느낀 건 뭐냐면은, 스님이 이제 부처님이 이제 딱 중심 잡고 계시면은 옆에 협시 보살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협시가 판목이라서 야, 우리하고 가깝다. 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판목 있는 데가 정말 드물거든요. 그래서 정말 딱 우리 스타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건 진짜 갑자기 너무 큰 질문이고요. 그래서 짠짠한 거 지금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두 가지만 이제 질문 좀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송재 선생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딴 게 아니고요. 뭐 복잡한 건 아니고요. 아주 단순한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서작을 받아들이는데 중국 쪽에서 받아들인 것도 있고 일본 쪽을 통해서 받아들였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때까지는 전혀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다가 일본을 통해서 이거를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에 용어가 일본 용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 쪽을 통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중국 용어도 많고, 그랬는데 예를 든다면은 뭐 어미라든가 이거는 한중일 똑같이 뭐 이렇게 쓰고, 판심도 그렇고 뭐 관각도 그렇고, 그런데 이 다른 용어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파나본 그러셨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용어 쓰는 경우에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우리는 면지 그러는데 중국은 복면 뭐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이제 다른 용어를 쓰는데, 파나본 같은 경우는 저는 도저히 왜 이 용어 쓰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 조상들이 고유하게 쓰던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등재본이에요. 그러니까 가래나무에 올린다 그런 의미로서 등재본이라 그러는데, 그건 얼른 닿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용어를 쓴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우리 용어긴 하지만은 또 조금 문제가 된다 싶은 거는 뭐냐면은, 우리 조선시대의 인출장들은 매화문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어미라 그러잖아요. 이건 한중일 똑같이 어미라 그러는데, 매화문은 조선 말에 판심에 꽃무늬가 있기 때문에 매화문이라고 했지만, 그 전기에는 매화문이 아니고 그냥 흑엄이라든가 아니면 통째로 이제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오히려 매화문이라고 쓰는 건 그건 좀 어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어미라고 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등재본이라 써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최홍호 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까 김동환 선생님이 토론하시면서
그 김수원 저술 뭐 여기에 대해서 그 토론하시면서 김수원 편찬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전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그 저장이나 편찬이나 둘 다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책 내용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김수원은 이 책 내용에 대한 책임은 없잖아요. 발문 썼다 뿐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김수원 편찬이라고 하는 거는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김수원 발문본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예, 이건 뭐 김동완 쌤이 대답을 하셔도 좋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이 서명이 너무 길어서 저 기억을 잘 못하겠던데. 법계 성범 수륙 승해 수재 의계. 예, 책을 간행하게 된 그 동기랄까 목적이랄까 이걸 설명하시면서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이 이제 뭐 주된 그런 그 이념이었으니까 성리학적인 관점에서 제사와 관련해서 이 책들이 간행이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보건사에서 간행한 그 책들 전부 다 보니까 32%가 수력제 관련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32%는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이 수력제와 관련되는 건데 왜 여기서 수력제와 관련된 책을 이렇게 많이 간행했느냐. 사실 뭐 수력제니까 책마다 그 부피는 얼마 안 되죠. 전부 다 합쳐도 법화경 하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하나 종수로 따진다면은 3분의 2가 30%니까 3분의 1이 되는데 왜 이걸 이렇게 많이 간행했느냐. 예. 그런데 전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어제도 오면서 그 앞에 마앱을 가서 이제 뵙고 오늘 또 아침에 오면서 거기 들렸다 오고 했는데 그 마앱을 조성하게 된 것이 여기서 이제 내포를 통해서 중국으로 왕래하던 사신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그 상인이라든가 그분들이 그 바닷길에 안녕을 기원해서 여기 와서 제를 지내고 그러고 갔다. 라는 그런 걸 들은 기억이 있어서 여기 와서 그렇게 이제 기원을 하고 갔으니까 그분들의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중까지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다든가 이런 해난 사고가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해난 사고를 방지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거를 기원해서 이 절에서 이 수륙제 관계책을 많이 간행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제 견해인데요.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자,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 마시고 없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아니 네. 첫 번째 질문은 네. 지금 자장을 맡고 계신 네. 박 교수님께서 제가 한번 더 한번 반복해 주시면. 첫 번째 건 뭐였죠? 내랑 편차. 김수원이 발문도 쓰고 실제적으로 의궤의 내용을 보면은 천지명량 수륙 제2찬요에서 왔는데 이 책에서 권수제는 의궤로 나오고 권미제 말제는 천지명량 수륙 제2찬요로 나와요. 그만큼 이게 뭐냐면 이 양반들도 헷갈렸는지 뭐 바빴는지 그건 모르지만 이게 서명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지명량 수륙 제2찬요는 아주 다질인데 비해서 요거는 딱 한 권짜리예요. 아주 축약을 했어요. 축약을 했는데 그러면은 축약하면서 천지명량 수륙 제2찬요에 나오는 그 순서는 조금씩 뭐 바뀜이 있다 하더라도 거의 같은데 내용이 굉장히 축약이 돼가지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편집의 수준을 넘어나 있어요. 예. 그대로 갖고 온 게 아니에요. 고쳤어요. 예. 내용상 고친 것도 있어요. 그럼요. 예.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어느 분이 복각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의미에서 이게 복각이 아니에요. 예. 그런 의미로 복각이 아니고, 이거 번각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래서, 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냐. 저도 이 보물로 지정된 판본을 제가 우연히 강원도 사마사 옆에 있는 조그만 사찰에서 이걸 찾아냈어요.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3년을 공부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또 한 몇 년 걸려가지고 그 보물로 지정이 됐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데 거를 찾아보니까는 결과적으로 여기에 이 판목은 지금 남아있는데 아무 데도 없고 우리 본사에만 남아있어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장이 빠져서 지금 보관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왕실판인과 동시에 내용을 너무 추려놨다. 그러면은 증권사나 이런 데서 하는 국행수rek에서 하는 그 내용하고, 그럼 여기서 하는 내용하고 무엇이 다르냐? 증권사나 이런 데서 하는 거는 이 며칠간 해야 돼요. 거의 한 달 가까이 해야 돼요. 사실 솔직한 얘기를 보면, 내용이 보면은. 그리고, 근데 요거는 딱 하루 아침에서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요렇게 딱 축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저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낫고, 그것도 아까 이게 문화재, 우리 정재기 선생님이나 뭐 다른 우리 이성교 박사 이야기하신 내용도 있어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 좀 해봐라. 솔직한 말로, 여기서 말로 하는 거는 가능할지 몰라도 글로 표현하는 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논집의 원고를 받아가지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될 만한 거는 다 고쳐버렸대요. 필자들의 의견도 안 묻고 다 고쳐가지고 오늘 그 때문에 이제 미안하다는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본사를 잘 되게 해주기 위해서 학술되게 하면서 자칫 이렇게 글 실수를 혹은 말 실수를 해가지고 본사를 이게 곤란하게 하면 안 하면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윤문을 좀 심하게 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의미에서는 뭐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들도 뭐 길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길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마치고요. 그다음 우리 선임 예, 발표하고 또 토론해 주신 분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뭉뚱그려서 제가 이번에 이런 기획을 했던 것도 그렇고, 혹시나 연구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뭐 어디 한 구절이라도 보신 적이 없으신가 해서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저희 법계성범 수륙승의 의제 이게가 영종 20년에 조성이 됐는데 1565년 이때 이제 문정왕후가 이때 이제 또 사망을 하셔가지고 67년까지 재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명종이. 그래서 어쨌든 조선시대 때 이 문정왕후 섭정 시기에 불교가 반짝했었기 때문에 성과도 부활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걸 지켜보고 어렸지만 그래도 자라온 이 명종의 입장에서 자기 재위 한 2년 동안 돌아가시고 나서 문정왕후 돌아가시고 나서 한 2년 동안 요 무렵에 지금 65년, 66년 요 상간에 지금 수륙제 관련된 경판이 4종류나 여기서 한각이 되고 그 이후에 한 11년 이후에 이제 예수제 관련된 판이 나오기 때문에 수륙제가 그 2년 상간에 집중이 되는데 혹시라도 문정왕후 여기 이제 경판에 대시주자에 나와 있는 이제 박순영 뭐 연계 이런 두 분 가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 내포 지역에 있는 성씨들이 7, 8개 성씨들이 또 나열이 되어 있는 걸 봤고 했는데 그들 중에 혹시 왕족 또 친척이라든지 연관된 분이
없는지 문정황후와 또 이 명종하고 연관된 분은 안 계신지 저 문수사도 저 태실 수호 사찰일 가능성이 좀 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연구하시면서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점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연구하시면서. 네. 예, 제가 그 의궤 같은 경우에는 시주지를 하고 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 인물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검색 서비스에서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방금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그 검색 서비스에서 안 그래도 이 인물들이 어떤 중앙과의 연동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검색을 전체적으로 해봤는데 거기에서는 못 찾고 이거를 이제 좀 더 확대시켜 가지고 다른 요 시주들이 다른 각 그 판종은 다른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향후에 한 번 더 검색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제가 못 해봤습니다. 못 해봤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일치하는 그 경우가 이 지역의 토성이란지 내성이란지 이런 부분들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어서의 토착 세력, 그 일반민 이들이 같이 이 보건사와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아마 이들이 그 단을이겠죠. 단을이라고 한다면 요새 일종 신도입니다. 그 단을로서의 그 역할, 이런 부분으로 관련되어 있는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 자, 우리 요번 행사에서 서진도 아주 고생을 하셨지만은 그 다음에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 우리 김수민 실장님인데요. 박수 한번 주시고, 김 실장님 혹시 그 의심 혹은 토론하고 싶은 거 좀 이야기하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토론과 발표를 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게 사실 제일 궁금한 것들을 좀 그래도 이번 발표에서 그래도 좀 더 밝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아직 조금 제가 내심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이게 법계 성범을 이번에 굳이 특별한 경판 하나를 가지고 주제를 했던 이유는 박문열 교수님과의 인연도 처음이기도 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찬요나 찰요는 사마사나 진관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수립제를. 근데 이제 법계 성범은 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보건사의 앞으로의 방향을 법계 성범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막연한 생각을 가지면서 그걸 이제 학술 세미나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스님들께서는 조금 다르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하면서 왜 그러면 굳이 이 멀리인 보원사에 의궤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까? 법계 성범 의궤가 찬요도 있고 찰요도 있는데 굳이 의궤를 가지고 왜 여기를 판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그거는 또한 명종대왕 태실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문정황후가 그러니까 명종 20년에 이 판각을 했다고 하면 그거의 관계성은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궁금함 때문에 사실 좀 학술 세미나에서 그게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라도 교수님들께서 조금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재겸 선생님께 어제 밤에도 여쭤봤는데, 보원사의 명칭이 이렇게 원할 원자이기도 하고 또는 집 원자이기도 하고 또는 강당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도대체 이 보원사는 세상의 원을 가지고 있는 절인데 어떤 원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러면 어떨 때는 또 집 원자를 써서 보원사라고 했을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활용이라고 하는 부분도
보원사가 저희가 이제 활용 사업을 조금 하다가 보니까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거를 굳이 하지 말라고 이런 이제 컨설팅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보원사의 아이덴티티는 뭐여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계속하면서 오늘 이제 한 가지를 받은 건 고려시대 때는 화엄사상, 조선시대 때는 지금 법화사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게 된다면 보원사가 갖고 있는 이 근본의 경전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더더욱 맞추어서 가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고민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의궤를 지정하지 않은 건 오늘 얘기를 들어서 이제 충분히 알겠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 좀 시작할까요? 예. 여러 가지 이제 고민도 많이 해주셨고, 아마 그때는 오늘 같은 이렇게 논의의 자리가 마련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고생하셨고요. 질문 가운데 이제 저는 역시 이제 사찰명과 관련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법화경과 화엄경 어디에 초점을 두고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도 추가적으로 주셨는데, 그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우리 최 교수님 얘기도 한번 더 들어보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사찰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통 그 법당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주불이, 그러니까 어떤 분이 거하는 공간, 이런 개념을 사실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이 상주하는, 법이 있는 그런 공간, 이런 개념처럼 저는 보자에다가 원자를 쓴 거는 화엄종에서 어쨌든 기반을 두었다라고 제가 확신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이제 원자로의 변화는 보현보살이 거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의미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번자가 쓰이는 것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팔각 원당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사풍의 그런 어떤 형태로 보고 있는데, 그 팔각 원당도 간세음보살이 거주하는 공간이 팔각형의 원당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것도 역시 화엄과 연결 지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역시 그 뭐 결론지어 말씀드리면은 보온이라고 하는 지번자를 쓰는 사례에도 역시 보현보살의 시번행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화엄경과 법화경 어디에 초점을 두고 가야 되는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계속해서 이제 그 좀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뭐였었냐면은 보온사의 역사성이 참 정말 귀한 게 많습니다. 어느 하나도 놓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용용계곡 쭉 따라 들어오면서 예전에 저희들이 답사를 다닐 때 백제의 미소를 보고 보온사지의 이 어찌 보면 폐사지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들은 뭐였냐면은, 역사가 이렇게 그냥 어떤 흔적도 없이 자취만 남기고 그 자취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온사의 역사성이 갖고 있는 것들을 시간이 지금 통일신라부터 시작을 해서 고려와 조선까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에 하나 이렇게 집중을 하기보다는 저는 그거 하나하나를 다 알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활용안을 우리가 수립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2배, 3배의 힘이 이제 필요하겠죠. 뭐 그래도 충분히 보온사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립할 수 있다면 그 정도는 뭐 각오하고 가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원의 명칭에 대해서는 동음이자를 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지번 이거 하는데 예를 들면은 지리산 신흥사 같은 경우에도 경판을 팠는데 다른 해에 신자를 신화 신자를 쓰는 경우가 있고 새로 신자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동음이자를 쓰는 경우가 그다음에 너무 원자에 너무 얼매일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보온 사상이 기본 틀을 두는 게 그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태실과의 이 가능성, 명종과의 관련성, 이거를 하는데 이제 역사를 이제 좀 보편성으로 봐야 될 게 있고 특수성으로 봐야 될 것 같는데, 물론 이제 이때에 이 지역에 왜 이거를 명종과 자꾸 연동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끼 맞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이 시기에 나타나는 16세기에 나타나는 대개의 그 간행의 그 형태가 보면은 의례집하고 그 다음에 그 불교 강원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요 시기의 일반적인 현상이고, 다만 여기에서 의궤 같은 경우에는 김수원 그 저술로 판단되는 이 의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만들어진 것도 세 번째로 만들어지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는 게 하나의 갑사에서 만들어있다가 광흥사에서 안동 학가산 그 광흥사에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너무 그 명종과 그걸 너무 여기에 끼 맞춰버리면은 나에게 이게 왜곡될 수 있겠네요. 객관성이 좀 약화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보건사에 관해서 발할 원자를 쓰느냐 지원자를 쓰느냐 하는 문제는 저도 이거 이 문화재 조사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발할 원자를 쓴 거는 정신적인 어떤 사찰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그 지원자 쓰는 경우는 공간적인 명칭의 개념으로 더 짙게 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제 개인적으로 해본 적은 있어요. 그게 맞는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의궤가 왜 그러면은 굳이 여기서 찍혔느냐,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시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이 의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그 많은 것 중에서의 어떤 표준이라는 뜻이에요. 표준 양식.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 가정 의례가 굉장히 서로 집집마다 가가하고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걸 이걸 표준을 만들어 가지고 한 게 가정 의례 준칙이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 수립제를 하면서 별별 그 내용들이 다 쓰이고 또 기간도 오래 하고 이런 걸 갖다가 어떤 왕실이나 사대부가에서 가장 짧으면서도 이 완벽한 표준서를 하나 만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표준서가 지역별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왕실본이 왕가에서는 궁중에서는 왕가에서는 그 왕실본이 나온 다음에 갑사에서 찍히고 광흥사에서 찍히고 여기 우리 보훈사에서 찍히고 이렇게 책이고 이런 이제 또 그 뒤에도 또 더 있어요. 이제 쭉 가는 이유가 표준서기 때문에 이것이 복잡하고 아주 그 힘들던 걸 갖다가 간략화했기 때문에 어디든지 쓸 수 있어 이게 가능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봤어요. 예. 그 제 사견입니다. 예. 제가 잠깐 거기 듣다 보니까 예. 생각이 나서 그런데, 보원사라고 할 때 원할 원자 쓸 때는 뭐 대방광불 하음경에 예. 보현 행원품에서 왔다 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정리되는 것 같은데, 그 지본자는 어떻게 원자냐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본자라고만 이야기하지만 그게 사찰, 그렇죠. 절원자로도 사용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현 행원을 행하는 절이라는 의미를 더 폭넓게 사용하려고 한 그런 의도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러니까 더 연구하는 거로 우리 수륙제 관련해서 이게 뭐 수륙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결을 좀 구분해서 보면은 뭔가 해결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조선 후기에 우리가 계부를 걸어놓고 하는 수륙제하고 조선 전기에 국행 수륙제가 진행하고는 약간 좀 결을 참여하는 결이 좀 다른 좀 측면에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중심이 누구냐, 민중 중심이냐, 아니면 황실과 사대부 중심이냐, 요걸 좀 결을 나눠 보면 아까 우리 그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역이 이제 명종과 관련된 그런 뭐 중요한 유적도 남아 있고 하니까 좀 접근하는 방법에서 그런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뭔가 해결점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수륙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행해지는 수륙제하고 똑같이 생각해 버리면은 좀 답을 찾을 수 없고요. 전기와 후기를 좀 나눠서 보면은 뭔가 답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의궤에 나오는 내용은 그 찬요에 나오는
그하고는 좀 스타일이 많이 다릅니다. 네.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예를 들면서 증만사나 사마사에서 하는 것은 그분들은 늘 곡행수륙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해서 홍보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굳이 이쪽 의계 쪽을 집중을 한다면 이거는 뭐 이것도 곡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방식, 궁중 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궁중수륙제 아니면 왕실수륙제 뭐 이런 식으로. 나라 국가 중심으로 가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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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혹시 또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하시죠. 괜찮습니다. 예. 우리 실장님 좀 하실래요? 아, 무슨 질문이든 하세요. 괜찮아요. 궁금하신 건 하세요. 이 자리에서 뭐 하셔가지고 괜찮으니까. 이게 글로 남는 게 아니고 말로 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이 사세도 굉장히 컸던 곳이잖아요. 근데 왜 그때만 그렇게 집중해서 그리고 그 이후로는 또 별로 각판이 없었잖아요. 그죠? 아까 그 토론문에 뭐 그 내용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일단은 뭐 증거 자료를 가지고 내지는 뭐 책이라도 남아 있으면, 경판은 없더라도 그럼 책이라도 남아 있으면은 언제 이런 것들이 간행이 됐다라고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보건사는 아쉽게도 유통본도 많이 없고요. 실제 저희가 많이 찾아보려고 해도 유통본이 없다는 거는 뭐 그만큼 또 책이 덜 찍혔다, 뭐 그 많은 불교 관련 서적들이 다 없어지기도 하고 됐지만 그 뭐 보건사 것만 특히 더 없어졌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특히 좀 많이 요 기간 자체가 짧게 아마 판각이 되고 유통됐던 거는 그런 연유이지 않나 생각은 되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저도 뭐 어떤 자료나 이런 거는 사실 더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뭐 한 김에 이 의례집, 의식집이 지금 보건사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개 지금 더 있긴 하지만 16세기 간행되는 중례문, 결수문, 제반문은 사찰에서 간행하는 수륙제, 의식집의 3종 세트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더 시기가 한 30년 뒤떨어지지만 또 예수문이 간행이 되고 어떤 요런 것들은 좀 여기 보건사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저도 지금 방금 우리 이승태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수렵계 서적뿐만 아니라 다른 서적들이 이렇게 불교 서적들이 불교 경제들이 나와가지고 간행이 됐는데, 왜 실제적으로 경판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출본 책이 남아 있는 게 왜 없느냐, 이런 게 이제 저도 참 궁금했어요. 궁금했는데, 이건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어제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이 산과 저쪽 산 합쳐가지고 약 200개의 뭐 예를 들어서 사찰과 암자가 있었다면, 그러면 그 200개의 사찰과 암자에서 각각 그 정도만 필요 부수면 해도 이거 얼마든지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다른 데로 별로 이렇게 인출본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이 내에서 주로 쓰이다가 이 사찰들이 일시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소멸이 되면은 판이 바깥으로 안 나가서 남아있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한번 이렇게 이게 어떤 한 의문을 풀 수 있는 그 어떤 단서는 아닌가 싶은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기록을 찾아야 되니까. 근데 아까 어제 스님 이야기했던 여기 이 산골 100개 정도의 사찰 나옵니다. 이쪽 100개 정도 사찰. 그러면 이 200개 사찰만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해가지고 이게 유통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고 바깥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많은 절에서 어떤 절에서는 이쪽
이런 수록계의 책이 필요하고 어떤 데서는 이게 필요하고 했으니까 다양하게 가능되고 또 요 지역 내에서 내포 내에서 주로 통용되다 보니까 바깥으로 안 나와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그것도 제 사견이고 아직은 뭐 이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좀 하나 예. 참고가 될 수 있다면은 예를 들면 저기 지리산 하동 쌍계사 거기 보면은 사실은 쌍계사는 이제 부유계가 주둔을 했고 사실 거기는 청어계가 그 전부터도 지금 사직가 책들을 1530년대부터 벌써 만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과 80년, 1580년이 되면은 똑같은 책을 다시 한번 또 판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체제를 달리해서 판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8행이면은 10행으로 한다든지 18자라면은 20자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가동용이 될 수 있게끔 판각을 하는데 그 지리산 일대가 임난 때 다 불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흥사 판이 전전본이 지금 많이 안 남아 있습니다. 거기도. 그런데 임난 이후에 1602년 4년 이때부터 해서 쌍계사 판각본들은 경판도 지금 쌍계사에 다 갖고 있지만 그 능인한 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통본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물론 지금까지 경판도 살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뭐 신흥사와 뭐 그런 예도 뭐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자, 시간 끌어드렸는데 그래도 질문 없어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 보온사 수륙대제 학술 대회를 여기에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원고 너무 많이 입문을 해서 죄송하고 너무 멀리 오시게 해서 죄송하고 스님 제대로 못해드려서 죄송하고 자 여러분들한테도 만족스럽게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학술 대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